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주도의 재발견 7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삼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또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홍대물주 액부로입니다. 홍대. 안녕하십니까, 잔이윤입니다. 자니우스. 안녕하세요, 들기입니다. 네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어떻게 뭐 퀴즈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제 퀴즈부터? 오랜만에 위스키스 그러면 우리 잭브로에 다 대한 틀리면 뭘 사주실 거예요? 심판의 날. 뭐 원하시는 거. 일단은 뭐 문제 한번 주시고. 다 맞추는 거 아니야?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네, 번갈아가면서. 네네네. 스코틀랜드 위스키와 아메리칸 위스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으니까, 예. 네네네, 알아봤으니까 뭐 핵심적인 것만. 객관식 내주시죠. 그러면은 저부터 네. 스코틀랜드 위스키부터 이제 100% 메가. 아닌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스카치 협회에서 공인하는 그러니까 예.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최소 숙성 연수가 있습니다. 3년. 오. 왔어요? 오. 아하, 3년. 오. 저랑 비슷한데, 그러면 스트레이트라는 법원 위스키에서 스트레이트라는 그 단어를 붙이려면 최소 몇 년 이상? 잠시만요. 빨리 찍어보세요. 2년 가겠습니다, 그럼. 네. 뭐 옆에서 알려줬으니까. 네. 네네. 최소 2년 이상 숙성을 어. 해야지만 스트레이트라는 명칭을 붙일 수 안 있고, 좀 까먹었어.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첨가물을 넣으면 안 돼요. 아무런 첨가물 넣지 않고 최소한 음, 숙성 음, 2년 이상 숙성해야지 스트레이트라는 말을 붙일 수 아, 뇌에 아주 박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어려운 걸 해주세요.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해, 어려운 거 해. 네네. 증류를 하고 음흠. 병입을 그러니까 숙성을 딱 하기 시작할 때 네. 그때 이제 도수와 규정이 또 있죠. 병입 도수. 병입이 아니고 숙성 오크통에 넣을 때. 배럴에 엄청 넣는 높은 거. 네네. 네. 그게 몇 도일까요? 어디 거? 스코틀랜드. 배럴 엔트리 프루프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스코틀랜드 거 아니면 증류가 끝난 원액을 오크통에다가 이제 숙성을 하기 위해서 오크통 안에다 넣을 스카치 때 위스키가 있고 그다음 아메리칸 둘 위스키. 다 얘기해 주세요. 둘 다 얘기해요. 네네. 그 스카치 위스키는 948, 94.8. 그다음에 아메리칸은 160 프루프, 80도. 그거는 뭐 정확하게 맞추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증류할 때 병입 음, 635 625. 맞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네. 애매해. 되게 635 네, 잘 625. 알고 있어. 네. 160 프루프에 그러니까 80도에 야. 62.5도. 이거 나올 것 같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번 주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저번 주 문제 낸다고 해서 한번 다시. 그러니까 증류 리미티드죠. 네. 증류를 몇 도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라고 맞아요, 했을 맞아요, 때 94.8도와 이제 80도 네. 이하로 증류를 해야 되고, 이제 증류한 원액을 배럴에 넣을 때, 캐스크 안에 넣을 때 스카치는 63.5도, 미국 위스키는 62.5도. 그러면은 병에다 넣을 때는 최소 몇 도 이상? 40도 이상. 맞습니다. 야, 뭐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약간 아까 말한 양주라고 하는 건 40도.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뭐 간단한 것만 좀 여쭤봤는데 잘하네요. 네, 약간 다른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아니 뭐 뭘 어려운 물어볼 걸 줄 낼 수도 알았어요? 있죠. 네? 뭘 약간 물어볼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저번 주에 한 것 중에 약간 뭐 효모만 쓴다, 효소도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단가 아무튼 뭐 아는 거 다 얘기해봐.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들어가는 거 원재료에서 100% 메가. 그다음에 여기 섞어 쓸 수 있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뭐 라이, 그다음에 콘 중심이지만 뭐 라이도 있고 뭐 윗도 있나? 아유, 우리가 좀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잘하네.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아니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려 하셨던 바의 종류 기다리셨던 아니 이것도 되게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라벨보다 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통 바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저 모던 바, 토킹 바, 뭐 착석 바를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뭐 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자들은 이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아니 그리고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쨌거나 이 바라는 문화 자체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어떤 그 영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약간 우리나라는 좀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노래방도 그렇고 네, 원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좋은 공간인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꼭 막 그런 한국 사람들이 아가씨들 외로움을 많이 불러서 타나 봐. 그렇게 놀고. 어. 네. 계절도 엄청 탄대잖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약간 문학적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해서 이제 시대적으로 바가 어떻게 다뤄져 있는가를 약간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죠, 있는데 볼수 있죠. 이제 뭐 한 90년대 이제 00년대 이때는 좀 약간 왜 해외에서 막 플레어하고 막 뭐 그런 약간 라운지 90년대. 같이 막 DJ도 있고 막, 맞아. 막 모히또 마시고 막 그치. 이런 약간 느낌이고 약간 그 이후에 그리고 또 바가 많이 등장하는 게 약간 검사들 나오는 막 그래. 변호사 50 검사 시대 막 전부터 해서 국가 정치가 예, 정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바에 가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고 뭔가 이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예, 고급적인 뒷거래가. 무조건 이제 언더락잔에 얼음에다가 다 이렇게 마시는 맞아. 그런 장면. 이게 우리나라의 위스키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도 아마 뭐 거슬러 올라가면 한 뭐 조선 시대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뭔가 이렇게 무역이 이게 나라 간의 무역이 좀 생겨나면서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은 뭐 종교인들이 좀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스키도 유입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술들이 워낙 귀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특권층이고 약간 상위 계층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아직까지도 좀 정착이 돼서 이게 위스키라는 게 솔직히 소주나 맥주처럼 이렇게 막 저변 확대가 확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가격도 약간 비싸고 그래. 그 진짜 옛날에 상인들이 갖고 온 것들은 이제 왕족이나 왕 이런 게 좀 드셨을 것 같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우리나라 이제 전쟁 때 미군이나 이런 통해 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다시 전쟁으로 다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땅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건물하고 그다음에 산업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수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하면서 마시는 술 그렇죠. 이런 느낌? 예. 그러기도 하고 약간 이제 위스키라는 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뭐 희석식 소주나 맥주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즐겼을 거고 처음에 이제 바라는 공간이 생겨난 것도 뭐 약간 호텔이라든지 뭐 그런 좋은 공간에 그런 데서 위스키를 좀 음용하고 이랬던 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좀 정착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앞으로 해요. 좋아질 것 같은데 뭐. 네네. 근데 뭐 아까 우리 둘기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그러니까 네, 19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에서도 이제 좀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개방적으로 좀 열렸어요. 그러면서 술이 다양하게 수입이 되고 뭐 와인도 그렇고 뭐 위스키도 그렇고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형태의 바들로 정착이 되고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뭐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네네. 뭐 저는 모던바 하면 원래 이렇게 나쁜 이미지만 보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는 좀 다 대부분 지하나 2층에서 좀 야릇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봐보면은 1층에다가 약간 클래식 바의 컨셉으로 가는 모던바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모던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던하다, 뭔가 좀 현대적이고 좀 세련된 느낌, 그런 인테리어를 가진 바를 모던바라고 주로 이제 칭하고, 솔직히 이게 허가 자체가 유흥주점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바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아마 허가를 내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성 접대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옆자리에 접대원. 앉아서 이렇게 술을 같이 드시고 이런 접객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옆자리에서 같이 술을 먹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변질이 되면서 이제 뭐 착석바라든지 뭐 섹시바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약간 이제 그죠,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쁜 인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전애들이 가보면은 이제 막 대화를 또 편하게 잘 이끌어줘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항상 손님들에게 얘기하지만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다르고 거죠. 이게 손님분들도 뭐 예를 들면 위스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런 몰트바나 위스키바를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죠. 그냥 좀 가볍게 친구들하고 마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가는데 말동무가 좀 필요하고 그게 이왕이면 여자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유. 생각하시면 그런 약간 토킹바 그런 쪽으로 근데 사실은 진짜 요즘에 따라 이제 뭐 위스키바나 이런 데 많이 생겼으니까 혼자라도 하는데 혼자 술집에 간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좋은 술 마시면서 가고 싶다는데 맥주집 가겠어? 모든 딸 많이 찾겠죠. 아마.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요즘은 그런 몰트 위스키 바 이런 전문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어센틱 바, 클래식 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모던 바의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다라고 치면 위스키를 이렇게 마시면서 여성분들과 건전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런 뭐 공간으로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접대부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인 네네네. 서비스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술 종류는 좀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부분 위스키 뭐 칵테일도 있고 이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아마 대부분이 받아? 그럴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이게 술을 많이 판매했을 때 약간 인센이에요?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가 파는 거. 그렇죠. 술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손님과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면서 막 술도 많이 버리고 그건 좀 나쁜 막 짓이지. 돌아가면서 막 배에다 이렇게 버려야지. 하면서 이게 아까운 술을 막 이렇게 많이 버리니까 이해됐습니다. 이게 손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죠. 마시지도 않을 거면 왜 그걸 저는 사실은 모던바 안 가봤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서 안 가봤다기보다도 왠지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모던바 안 가봤어요. 와. 모던바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은 막걸리나 고기를 실컷 먹고 불기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 모던하지 않은가 봐. 우리는 몇 번 갔잖아요. 네네네. 저 그래 공부를 우리 위해서 나쁜 갔다고. 의미로 간 건 아니야. 약간 아니 공부를 사업적인 위해서. 얘기를 할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좀 위아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한국 정서상 이제 여성 접객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 정도만 있다 뿐이지 뭐 그렇죠. 저기 맞은 사람 저기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모던 바를 크게 이제 나누면은 이제 토킹 바랑 뭐 착석 바 이런 개념으로 나뉘더라고요. 그 토킹 바는 말 그대로 이제 바라는 그 공간을 사이에 두고 손님하고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정말 얘기를 나누면서 똑같은 게 술을 아니야? 같이 마셔주는 이런 형식의 바를 이제 주로 토킹 바라고 얘기를 하고 착석 바 같은 경우는 이제 바 공간보다는 약간 이제 테이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술을 같이 마실 수 마셔주는. 있는. 근데 착석 바 같은 개념은 이제 약간 수위가 조금 이렇게 넘나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성과의 손님들이 어떤-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유흥주점처럼 아가씨를 끼고 마시는 그런 업장으로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토킹바나 착석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약간 투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학생인데 알바로 한다거나 뭐 어떤 직업 여성인데 남는 시간에 그냥 잠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남자분들도 전 하시는 재밌게 경우가 얘기해 있어요. 줄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저 몸 터치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여성분들 손님들 그러니까 상대로 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의 형태가 다른 건데 이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맞아, 안 좋은 맞아. 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둘이 하자. 좀 나쁜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문학, 영화 이런 얘기만 하는 모던 바가 있어도 되잖아. 아, 문학, 영화, 미술. 저는 안 갈래요. 미안해. 아 일어난다니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모던바 같은 게 이제 지하나 뭐 2층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창도 막 다 유리를 그죠, 그죠. 가리고 막 아, 이런 식으로 그쵸. 영업을 한 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라이언 위스키나 뭐 이렇게 뭐 특정 위스키 네네네. 그 뭐라 그러지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기면서 음.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여성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뭐 좋은 위스키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뭐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양지화된 느낌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양지화 생기긴 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술을 좀 많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술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맨날 그렇게 또 술 마실 수 없으니 그렇죠. 또 이해는 가. 네. 약간 좀 구조상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가서 뭐 혼자 갔는데 양주를 한 번 시켰어요. 그럼 이제 여성분들이 한 4분 계시다. 이제 한 분씩 와서 이제 인사를 하세요. 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한 잔씩 드시고 저는 이제 4잔을 먹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제 8잔이 없어지는. 그렇죠. 아, 네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고 뭐 이게 그런 모던 바에서 이게 위스키만 파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뭐 자주 이용해 보지 않아서 뭐 저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화이트 스피릿도 판매하는 뭐 진 보드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데킬라 같은 것도 내가 있을 수 다팔 있고 것 같아. 와인도 있을 것 같고. 맥주도 맥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싸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병맥주로 파나? 병맥주나 이런 거 주문하면 약간 좀 덜 상대해 주겠지. 아 괜찮아. 뭐 술 마시러 가는데 뭐. 뭐 아 그러면. 토킹 바니까 안 돼. 말하러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보틀 위스키 보틀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이제 뭐 그냥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그 여성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한테 이게 뭐라지 관심을 인센티브가 간- 별로 아, 없을 인센티브.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맥주 손님들은 신경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차도 오늘 얼핏 보니까 알려드릴 바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종류를 한번 쭉 네, 훑어드릴게요. 쭉 한번 갈게요. 네네네. 우선 뭐 방금 말씀드린 모던바 이게 뭐 토킹 바의 방식도 있고 착석 바의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몰트 바나 이제 위스키 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식 바, 아름다워 어센틱 보인다. 바, 스피키지 바, 플레어 바, 많네요. 웨스턴 바, 캐주얼 바, 다트 바, 뮤직 바, 라운지 바, 풀 바, 루프탑 바, 맥주 바, 와인 바. 아유, 뭐 엄청 뭐 빨리 해야겠네.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뭐 빨리빨리 합시다. 이거 시간. 근데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어. 맞아, 예를 맞아. 들면 뭐 웨스턴 바인데 거기에 다트도 있고 막 하면은 뭐 다트 바랑 같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플레이어 바의 범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근데 많죠. 우리가 어쨌든 이론적인 접근으로 공부했을 때는 그 특성 이제 캐릭터를 그렇죠, 좀 뽑아주는 거 하고 이제 그거 섞여서 있는 데도 있다. 뭐 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몰트 바나 위스키 바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형태의 바들이죠. 좀 이쁘다. 이게 최근에 바 이제 그 위스키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위스키를 전문적으로 드실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사진 보니까 저 잔에 비춰진 얼굴이 익숙하죠? 잔이님이세요? 접니다. 아, 들기님, 들기님이요? 네네. 아, 들기들기. 이 흘러내리는 이거 이 점도와 그렇죠. 뭐라고 찍고. 레그. 멋있게 나왔네요 사진이. 그래서 사진만 뭐 봐도 기분이 좋네요. 위스키 바. 몰트바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몰트 위스키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위스키 바는 뭐 몰트 위스키뿐만 아니라 또 블렌디드 위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아메리칸 위스키라든지 여러 가지의 위스키들을 좀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보통 이런 바들은 뭐 보틀 판매도 하지만 잔술로도 판매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약간 일반인 시작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위스키를 파는 바나 몰트 바랑 위스키 바는 네네.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로 좀 상세하게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던 바나 착석바, 뭐 토킹 바 이런 공간은 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뭐 술들, 뭐 흔히 아시는 싱글 몰트는 뭐 맥켈란, 글렌리벳, 뭐 글렌피딕 이런 유명한 제품들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블렌디드 위스키는 뭐 뭐죠? 조니 워커나 뭐 발렌타인 아니면 로얄 살루트 이런 좀 위스키드 위주로 메뉴가 되어 있다면 이런 몰트바나 위스키바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가지수의 위스키들을 좀 구비하고 있을 거예요. 특징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즘 이제 몰트를 취급하는 업장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뭐 일반 레스토랑이나 뭐 이자카야 같은 데서도 이제 싱글 몰트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아일라 같은 위스키도 많이 취급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 위스키 바로 가면 우선 위스키의 가짓수하고 실제로 이거를 얼마나 먹어보고 얼마나 다양하게 겪어본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그죠. 바텐더.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좀 막 시작하는 좀 가짓수가 많지 않은 위스키 바는 가지고는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자, 그다음 걸 한번 봐보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어센틱 바? 네네 뭐 제가 이제 삼티니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저기 보이는 분이 이제 일본의 이제 모리상이라고 뭐 일본에서 자칭 타칭 뭐 마티니의 최고 장인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 바, 어센틱 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뭐 비슷한 분위기예요.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드로 된 바탑이 있고 약간 일하시는 분들이 좀 슈트나 정장을 차려 입고 좀 격식을 갖추고 일하시는 그리고 손님분들도 막 시끄럽게 떠들기보다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앞에 있는 몰트바나 이제 위스키바도 비슷한 형태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몰트바나 위스키바 같은 경우는 그 위스키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클래식바나 어센틱바 같은 경우는 물론 위스키의 라인업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바들도 있지만 칵테일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칵테일도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뭐 깔루아 밀크 뭐 아니면 하와이안 블루 막 이런 식의 약간 좀 캐주얼한 칵테일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갖고 있는 클래식 칵테일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게 손님분들이 본인의 취향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런 베리에이션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갖춘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재패니즈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일본식 클래식 바가 또 되게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얀 수트에 딱 칵테일도 정갈하고 되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는 재패니즈 스타일. 네네 그런 바 막 만화책 바텐더 다는 안 봤는데 앞에 몇 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좀 경력도 오래되시고 장인 같으신 분이 딱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바에서 근무를 하시는 약간 저런 일본 클래식 바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던데 저렇게 흰색 옷 입고 하는 거. 네네네. 그렇죠. 지금 보통 마스터분들이 보통 입으시고 맞아, 전부 다 맞아, 입는 맞아. 경우보다는 그 장만 딱 입죠 일반적으로. 멋있다.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클래식 바를 가면은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칵테일을 드시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얼음에 대한 차이나 온도라든가 뭐 작은 거에서도 되게 많이 네. 맛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런 장인분들이나 마스터나 뭐 오랜 경력의 바텐더 분들은 저런 거 관리를 철저히 본인만의 색깔을 위해서 철저히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해나가죠. 자신의 맛과 뭐 이제 정확한 클래식 칵테일의 맛을 위해서 유지를 해나가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런 바들은 이제 일본 쪽에 많이 있어요. 뭐 긴자나 이런 쪽에 가면은 이런 클래식하고 긴자 센트카 들어봤어. 바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장인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도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스승과 제자 같은 개념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스터가 어떤 본인만의 이제 스타일을 딱 잡아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배우려고 하는 이어받으려고 하는 어떤 제자들이 그 밑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전수받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 바를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독립해서 뭐 오픈을 하더라도 그 스승님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좀 배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생겨난 이 바 문화 자체가 먼저 생겨나긴 했지만 일본 문화랑 장인 문화랑 일본만의 겹쳐서. 그렇죠. 약간 그런 장인 정신이 이런 거랑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굉장히 좀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스타일의 바 스타일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선호해요. 그런 그렇죠. 스타일의 바텐딩을 요즘에. 멋있을 것 이런 같아요. 바들이 약간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스타일 바, 뭐 위스키 바라든지 아니면은 클래식 어센틱 바 같은 경우가 약간 커버 차지라는 개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커버 차지는 뭡니까? 일정 금액의 입장료 같은. 그쵸 입장료 같은 개념으로 인당 이제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커버 차지를 받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정확한 어떤 음료라든지 뭐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칵테일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 금액을 받는 거고요. 그래, 뭐, 아니 1,000원 정도 계시면은 우리가 어디 미술품 보러 갈 때도 5,000원 10,000원씩 내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뭐 업종 들어가는데 그 기본적인 서비스가 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웰컴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칵테일에 쓰이는 기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 쓰지만 뭐 웰컴 드링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안주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근데 슈케어라든지 기분 좋겠다. 스타일러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신발을 닦아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뭔가 대접받는 느낌인데. 그리고 뭐 솔직히 그 둘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바텐더를 시작하니까 네. 이런 클래식 바, 어센틱 바 아니면 뭐 앞에서 말한 위스키 바, 몰트 바를 좀 어떻게 보면은 선호하는 그런 편이-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더 있죠.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모던 바보다 대표님 이직을 원한답니다. 저런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제 손님으로 갔을 때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거고 일단 저런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판타지 같은 저런 딱 이렇게 그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저런 걸 되게 좋아하고 내자동 쪽에 실제로 저렇게 하얀색 수트를 다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 어디에? 내자동 내자동이. 국내에도 있어요. 네네, 국내에도 좀 굉장히 있어요. 좀 네네. 유명한 클래식 어센틱 바 같은 데 오. 가면 이제 거기에 대표 스승. 바텐더 아니면 오너 바텐더는 딱 이렇게 흰색 슈트를 딱 입고 업장 이름 말하면 안 되죠? 뭐 말해도 됩니다. 어디? 내자동 같은 경우는 내자동. 텐더바 텐더. 텐더바 같은 경우는 그 일본 긴자에 있는 텐더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우에다상이라고 굉장히 하드 쉐이킹으로 유명한 알아요. 네, 그 바텐더 분에게 도제 시스템으로 이제 그 한국 지점 배우신-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 제자. 양강진 대표님이 이제 오너 바텐더로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에다상한테 하드 쉐이킹을 배워서 약간 이제 뭔가 한국에도 흔드는 걸 텐더바 잘하네요. 이제. 자 이제 스피키지 바 아이고. 나오는데 이 클래식 바라든가 뭐 오센틱 바, 위스키 바들도 이런 스피키지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입구를 좀 찾기 힘들게 하고 숨겨놓고 하는 멋있어. 형태가 많은데 사실 뭐 스피크이지 바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우리 뭐 위스키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서 금주법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920년대부터 뭐 33년까지 13년간 이제 금주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술을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몰래 숨어서 아니면은 조용조용히 그런 의미예요. 스피크이지라는 게 뭐 조용히 말하다. 좀 그래요? 어, 스피크 이지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외관을 꾸며놓긴 했지만 뭐 그 쪽문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의 형태가 있고 말하면서 위스키를 먹고 쉽게 먹으니까 모던 바랑 똑같이 죄송합니다. 스펠링 갖고 장난쳤습니다. 그런 의미라서 뭐 국내에도 많이 있죠. 네네. 리첸보라든지 뭐 앨리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찰스 H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약간 숨겨진 공간에 저는 저런 거 좀 사실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음. 뭔가 숨겨진. 그리고 약간 그 어디냐 망원동인가 어디에 지금 새로운 길 생겼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저런 어떤 그 문인데
전화 부스처럼 해가지고 하는 맞아, 문이라든지 맞아. 이런 가게들 술집은 아닌데도 그런 뭐 생각 보통 뭐 냉장고 문, 맞아요, 자리,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맞아요. 하고. 냉장고, 고깃집, 책상. 고깃집, 그죠, 고깃집.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컨셉이에요. 멋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떤 그쵸 컨셉이죠. 왠지 자기만 아는 그런 공간 같은 음.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 알지. 아 진짜. 네이버 지도에도 있고.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의 스피크이지 바의 어떤 시초는 그 한남동에 있는 그 스피크이지 몰타르라고 하는 바인데 원래 이 스피크이지라는 게 이게 정말 뭐 우리는 바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약간 숨겨진 공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간판도 없고 네, 손님들이 뭐 이렇게 똑똑똑 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문 그치,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고 그 이런 뭐야 그 앞에 서 있는 형식인데 기도가 이제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집 바가 있어요. 119. 근데 거기는 진짜 찐이에요. 주소도 안 나오고 네이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근데 이제 거기는 진짜 간판이 없고 누가 봐도 그냥 편의점 옆에 그냥 그랑 상가 문인데 뭐가 있을 것 같지 더 이상 않은.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그분이 원하는 컨셉이니까. 아, 끝나고 그쵸. 얘기해 주세요. 뭔가 그 지하에 바가 일단 근데 좀 있는 지하에 거예요. 있어야 네. 또. 자 이제 플레이어 바 예전에 한참 유행했고 또 직접 또 우리 예, 저 예전에 좀 이거는 오래 뭐 일하는 우리 친구. 잭 프로님이 또 많이 너무 얘기해 재밌었어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어바는 사실은 뭐 정의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고 결국엔 약간 퍼포먼스 위주의 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쇼도 하지만 그 병이 있는데 진짜 병으로 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위스키든 바틀이든 먹고 나면 어떤 그 유리 병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그 쇼를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 위주의 바인데 실제로 그게 떨어지면은 병이 두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모형을 가지고 쇼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저기 하면 다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트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좀 보고 싶고 재밌게, 그러니까 웨스턴 바 스타일이니까 재밌게 얘기하실 분들은 저는 플레이어 바 재밌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올 수도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돌아왔으면 또 저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플레이어 바가 약간 좀 다시 부활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당연히 이런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칵테일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아니면은 균일한 어떤 맛으로 제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요즘의 어떤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국내 어떤 클래식 바, 어세틱 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플레이어 출신 많지. 바텐더 출신들이 많지, 많아요. 많지, 그래서 이제 워킹 플레이어라고 해서 네. 지금도 칵테일 제조할 때 맞아 불 들고 이거 하는 거. 간단한 어떤 이렇게 플레이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약간 그 병 돌리는 거는 위험성이 일단 크고 그다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매일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결국엔 어쨌든 이 서비스의 그 직의 목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음식점도 이제 해봐서 이게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솔직히 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몸도 많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뭐 다음 한번 뮤직바, 재즈바, LP바, 뭐 블루스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뭐 좀 캐주얼한 느낌의 이제 바로 가는 거죠. 뭐 플레이어 바부터 이제 시작해서 약간 편안한 분위기. 앞에서 얘기했던 클래식 바나 뭐 위스키 바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뭐 재즈 음악 같은 음악이 나오고 뭐 복장도 왠지 좀 차려입고 가야 될 것 같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좋은 위스키를 즐기는 뭐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이라면 플레이어 바부터는 이제 좀 더 편안한 느낌. 그쵸, 왠지 그쵸.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있는 술자리, 즐겁게 술자리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 사실은 그 일반인 분들도 대부분 이 정도는 사실 좀 알고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네. 약간 이렇게 나무 재질로 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약간 뭐 국기 같은 것도 좀 걸려 있고, 막 왠지 각국의 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걸려 있고, 막 뭐 이렇게 사냥한 그 헌팅 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사슴 모양의 어떤 머리 같은 것도 좀 달려 있고 이런 분위기일 수 있고, 뭐 뮤직바 같은 경우는 뭐 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이 따로 무대가 좀, 있는. 예, 무대가 있는 그런 공간. 뭐 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요즘에. 네네. 있고. 그렇죠. 재즈 라이브 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뭐 LP 같은 거 플레이 해주는 그런 LP 바도 있고. 맞아 신촌에 가봤는데 좋더라고 분위기가. 맞아요. 저런데는 이제
사장님이 뭐 마스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음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어서 맞아. 뭐 LP바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몰랐던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제공하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뮤직바 같은 경우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술도 술이지만 약간 좋은 음악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려고 가는 분위기니까 거기에서 굳이 뭐 위스키에 대한 뭐 정보를 막 다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가볍게 그냥. 재즈바나 블루스바 저런 데는 결국엔 좀 라이브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저는 저번에 강남에 있는 지하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하는데 팀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재즈를 하는데 우리나라 1세대 그 재즈 그 뮤지션들. 그분이 뒤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무대 에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의 즉흥적인 부분도 있어. 그렇죠, 잼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할까 이러다가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자기가 뭐 한 잔 같은 거 쏘거나 그죠, 그죠. 그런 문화가 저는 좋아, 약간 그런 거 좀 좋더라고요. 멋있어. 자 이제 라운지바. 이 라운지바가 왜 라운지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왜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라운지 막 이제 막 세팅돼 있고 네네네. 핑거푸드 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좀 유래가 왔는데 그런 이제 약간 어떤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나 엄청 넓고 그 바가 막 있고 막 좀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사진 있잖아 사진. 그러니까 뭐 공간 자체가 이제 좀 규모가 커지면 네. 예. 여기 거기 그냥 아닌가요? 이제 이태원 2층에 뭔가 있는 위스키 값인가? 바라든지 프로스트 뭐 이런. 네네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공항 라운지나 호텔 라운지 같은 느낌으로 음. 좀 이렇게 좌석도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 약간 스탠딩으로 서 있기도 하고 뭐 라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는 호텔이나 공항 라운지 같은 바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클럽 그죠. 분위기가 나는 그런 라운지 바들이 음악부터 많아요. 좀 그래서 차이가 음악도 약간 맞아. 일렉 음악이라든지 맞아, 뭐 맞아. 약간 트렌디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직접 DJ들이 이제 음악도 맞아. 틀고 그런데 진짜 바쁠 때는 막 바텐더 한 명이 막 300잔 400잔씩을 만든대. 이분 예전에 초반에 일했을 때 라운지에서 저도 이제 있었는데 약간 라운지 바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날 탐 장난 아니야 진짜. 주말에는 진짜 막 모히또를 막 100잔씩 만들고 이랬어요. 모히또만 하루에 100천 만들고 다른 것도 또 만드시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저런 데서는 이제 원믹스 드링크라고 하죠. 그죠, 뭐 그죠. 기본적으로 좀 진토닉이나 만들어 잭콕 놓고. 막 이런 식의 그 메뉴를 좀 많이 넣어요. 일부러 뭐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만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머신처럼. 뭐 약간 요즘은 이제 MD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사람들을 호객해오는 그런 직업군도 따로 저런 데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좀 더 그런 화려한 공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뭐 샴페인이라든지 약간 맞아. 뭐 화이트 스피릿 같은 거, 뭐 진, 보드카 이런 것도 많이 마시는데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공간이에요. 좀 근데 있어 뭐 보이게. 좋은 공간에서 그렇죠. 딱 네네네. 샴페인 꽂고 와서 마시는 것도 약간 이태원에서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라운지 이태원이나 뭐 청담동 청담? 뭐 이런 공간 좀 어쨌거나 좀 이게 약간은 좀 잔을 들고 거닐면서 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약간 흥이 아는 사람 겨워서 없어도 살짝. 그냥. 그리고 왠지 네.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남녀간의 어떤 헌팅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왠지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뭐 하다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고 저도 그렇고 보다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만 이루어지면 어느 공간에서든 할 수 있어. 솔직히 뭐 위스키 바나 그런 클래식 바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제 약간 어떻게든 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막 접근을 하니까 좀 뭐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게 딱 했는데 막 약간 이게 대화가 될 상대 같으면 대화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눈치껏 해 눈치껏. 맞아요. 자 이제 풀바, 루프탑바 요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라운지 바나 이런 데하고도 많이 겹치기는 하긴 한데. 그렇죠. 네네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수영장 옆에 있는 바라든지 가고 싶습니다. 옥상에 있는 루프탑 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호텔이라든지 어떤 빌딩 같은
공간에 이제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 휴양지 같은데 가면 리조트 같은. 리조트 같은데 가면은 수영장 옆에 이렇게 바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수영을 즐기다가 나 가가지고 뭐 한 잔 주세요 하와이 뭐 하면은 이렇게 뭐 자기 객실로 이렇게 달아놓고 맞아. 현금을 즉석에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뭐 팁 같은 거를 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물에 축축하게 이게 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텐더들이 그 말려? 백바에다가 말려? 이렇게 널어놔. 돈을 쫙 널어놨다가 근데 그거 아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호주 빌은 호주 지폐는 그게 물에 물에 안 안 젖게 젖죠. 돼 그쵸, 있어. 그쵸, 이제 그쵸. 그런 애들이야. 뭐 그냥 수영하다가 자기 지갑은 젖을 줄 몰라. 야 그러면은 딱 그런 데서는 수영 팬티도 이런 데서 끊을 수 없잖아. 돈을 어디 뭔가 주머니가 있어야겠네. 센터. 오볼 센터야. 뭐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결제는 그냥 룸 차지로 달더라도 팁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현금을 꺼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재밌는 또 모습도 있더라고요. 전 사실은 그 풀바는 저 풀바 같은 건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좀 요즘 많이 봤고 왜냐면 요즘은 이제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사진 올리잖아요 SNS 그런 것 때문에 좀 본 것 같고 루프탑 바는 좀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밤에 루프탑 루프탑 바를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마음이 달라. 마음이 좀 틀려. 그리고 너무 막 약간 되돌아보는 것도 생기고 만약 같이 간 사람이 만약 이성적인 관계다 이러면은 되게 색다른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좀 뭐 생각해요. 야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많아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야경을 너랑 같이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미안해, 내가 딱 언어가 이 정도라서 이거 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풀어주셔야 돼요. 진짜 그런 멘트를 써요, 근데. 무슨? 야 요즘 만화책을 많이 봐가지고 풀바 가려면 지금부터 운동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니 그냥 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야죠. 아 근데 남자끼리 가야겠다. 큰일 났다. 요즘 워낙 몸 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로 대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떨어져. 저는 이 그 루프탑바 하면은 사실 뭐 조금 와이프한테는 미안한 말이긴 얘기하지 마, 하지만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제 예전 이제 엑스 걸프렌드랑 이렇게 그 용감하신. 그 태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갔던 그 루프탑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로코라고 하는 루프탑바인데 굉장히 높은 뭐 아마 한 60 몇 층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꼭상에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되게 있어 보여. 근데 생각해 보면 별게 없어. 그 음료나 이런 거는 진짜 별건 없고 거기에 이제 절반은 레스토랑 공간이고 절반은 이제 바 공간이긴 한데 바에서는 솔직히 뭐 칵테일도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고 뭐 위스키나 이런 것도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야경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압도하는 게 약간 있다니까. 뭔가 이제 약간 프로포즈하거나 뭔가 정말 기억에 남는 뭔가 그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 그런 공간을 추억이 이용해서- 잘 안 만들어져서 지금의 소중한 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네요. 망해서 다행이지 칵테일이. 우리 파라는 태국의 루프탑 바를 한번. 갑자기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지네. 한번 데리고 가야지.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랑은 진짜 좀 좋은데 많이 다니고 싶은데 애기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진짜 좀 나중에 애기들 좀 크면은 진짜 좋은 그런 바나 다 집에 있어. 공간에 그러고. 많이 다니고 싶어요. 좋네요. 저희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어이 뭐. 네네. 풀리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약간 루프탑 바가 꽤 있어요. 무슨 그 뭐지? 클라우드 탑 클라우드요? 네네네 탑 네네네네네. 클라우드나 뭐 아니면 예전에 지금은 바뀌었는데 탑햇이라고 해서 동대문 쪽에 거기도 약간 루프탑 아 탑햇. 지금 홍대 쪽에 그 뭐죠? 아. L7 위에? 그 네네. 아니요. 뭐야? 그 갑자기 기억이 안 있어? 나네. 사이드 사이드 노트 클럽. 사이드 맞아요. 노트. 사이드 사이드 노트 노트 클럽. 클럽 같은 경우도 약간 루프탑 공간이 있어요. 맞아. 자 이제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뭐 맥주바, 와인바 이런 게 있네요. 맥주바 요즘 참 많아졌어요. 크래프트 네. 비어 나오면서. 네, 수제 맥주 같은 거나 약간 인디 맥주 같은 것들 나오면서 사실 근데 뭐 맥주바는 솔직히 뭐 펍의 개념으로 더 들어갈 것도 같긴 그쵸.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약간 바의 형태랑 비슷하니까 그죠. 와인바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음. 좋은 와인을 즐길 수 있고 뭐 전문적인 이제 바텐더 같은 소믈리에가 이렇게 상주하고 있으면서 와인에 대한 요즘 그 설명도 내추럴 와인 하는 바들 네네네네네. 참 많았어요. 맞아요. 반대로 또
내추럴 와인. 요즘 막 주정 강화 와인 바도 있어요. 네. 포트 아, 와인 바랑 주정 강화 와인 바. 쉐리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막걸리 바 막 이런 거. 전통주 맞아요. 즐길 수 전통주 있는 바도 바도 있고. 아, 많이 맞아요. 생겼어요. 맞아요. 최근에 저도 약간 알게 된 저희 동네에 그 바는 아니고 이제 음식점이긴 한데 이제 그 술을 전통주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갔었는데 퓨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소주, 맥주 아니면 막걸리도 굉장히 좀 저렴한 게 보급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는 거는 이제 뭐 희석식 소주나 뭐 일반적인 장수 막걸리, 뭐 지평 막걸리 이런 건 아니고 약간 요즘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막걸리들 있잖아요. 뭐 한 병에 뭐 한 뭐 거기 업장에서 팔 때는 한 15,000원 정도 하는 막걸리 뭐 그런 거를 판매하는데 이게 손님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메뉴판을 딱 보다가 술을 이렇게 보면은 하더니 네네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인식 자체가 약간 좀 이미 가격에 대한 노출도 많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소주나 막걸리에 대한 소주 막걸리 인식 때문에 자체는 그래. 소주 그쵸. 막걸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좀 저렴한 술인데 대체가 너무 돼서. 업장에 갔는데 막걸리를 15,000원에 팔아?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이미 그냥 막걸리 그냥 굉장히 저렴한 술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는 잠깐 정치로 가면 솔직히 저는 대기업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일본만 가도 뭐 산토리 같은 데서는 위스키를 굉장히 좀 좋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놨다면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들은 소주를 너무 싸게 많이 찍어서 보편화하는데 너무 이제 열중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주를 먹을 때 좀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 근데 전통주들이 종류도 엄청 많아졌고 그럼요. 퀄리티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가끔 전통주 마실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품목들만 취급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희석식 소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 좀 가격대가 그래도 좀 뭐 이런 거. 그런 네.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맥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맥주는 팔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요즘 크래프트 비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좀 몇 개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일본 뭐 맥주들 같은 경우 한 잔에 뭐 한 6,000원, 7,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10,000원 가까이 만 하죠. 원 가까이 하나요? 네네네. 뭔가 그 정도로 마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맥주도 그 정도 뭐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막 주세법도 그렇고 막 계속 이제 좋게 가겠죠. 어쨌든 네네. 뭐 10,000원에 4캔 뭐 이런 거를 이기려면 아무튼 뭐 그래서 여러 형태의 공간이 있고요. 그 형태마다 약간 제공하는 서비스가 좀 다르니까 너무 뭐 이렇게 구분짓지 말자. 너무 구분짓지 맞아요. 말고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좀 즐기고 어떤 바를 가든 본인이 가서 잘 즐기고 매너 있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화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또 쑥스러운 두 분.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